네, 생명존중 6주차 강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교시에 1차 시에 피임 방법에 대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 난자를 차단하는 방법, 또 수정을 막는 방법, 그리고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정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주로 남성이 해야 되겠지만, 남성이 하는 거 말고도 여성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히 난자를 갖다가 이제 차단하는,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경구 피임약에 대한 복용, 또 그와 관련된 주의점과 관련해서 전문의의 설명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 경구 피임약은 아까도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경구 피임약은 이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다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난자를 갖다가 내보내는, 즉 배란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난관의 운동성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난자가 배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난자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니까는, 그러니까 난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나팔관 수정이 된 후에 나팔관에서 쭉 움직여가지고 자궁벽까지 가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운동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중간에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자궁경관의 점액을 갖다가 점액의 점도를 갖다 높여서 정자가 자궁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이 경구 피임약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궁 내막을 갖다 쉽게 이렇게 탈락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도 하기 때문에 설사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가서 붙어서 착상이 돼야 되는데 착상도 혹시라도 있을 그런 부분까지도 방지하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근의 경구 피임약의 그런 이제 효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경구 피임약은 사실은 단순하게 피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월경통이라고 하는 생리통이라든가 또는 월경 과다 이런 것들을 감소하는 역할도 사실은 이 경구 피임약은 호르몬의 그런 어떤 균형을 갖다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 또 자궁의 임신을 감소하는 효과, 골반염 또는 난소낭종을 갖다 감소하는 효과, 또 양성 유방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고 난소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기존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 이외에도 건강상의 이점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여드름을 치료하는, 여드름이 왜 생겨요? 여드름은 이 호르몬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호르몬의 활동을 갖다 조금은 억제하면서 또 균형을 갖다 찾도록 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예방이라든가 대장암, 자궁근종 이런 것도 감소하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불규칙한 출혈 이런 것들도 감소시키거나 치료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궁내막증이라든가 갱년기 증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료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최근에 경구 피임약은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꼭 피임만을 위해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고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 피임약은 경구 피임약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배란을 억제하고 또 어떤 임신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입으로 먹는 피임약은 여성만 먹느냐? 남성 피임약은 없느냐? 남성도 좀 그 콘돔 말고 약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 거 없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이런 남성이 이 피임약을 먹으면은 정자의 운동을 갖다가 훨씬 뚝 떨어뜨려 가지고 임신을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정자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난자와의 수정을 차단하는 남성 피임약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울버햄프턴 대학과 포르투갈 아베이로 대학 공동 연구팀은 정자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정자 꼬리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자의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단백질을 찾은 뒤 정자를 뚫고 들어가 이 단백질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맞춤형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성관계 몇 시간 전 또는 몇 분 전에만 투여해도 정자의 움직임이 멎어서 난자를 향해 헤엄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앞으로 2-3년 안에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거쳐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남성용 경구 피임약, 입으로 복용하는 그런 이제 피임약도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피임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이죠. 예, 다음으로는 또 난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피임 방법 중에 한시적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또 있어요. 배란을 막아라. 호르몬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약의 경우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경우는 피하 이식을 통해서 호르몬을 갖다가 서서히 경구 피임약처럼 호르몬을 갖다가 서서히 방출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배란을 갖다 막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임플라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것인데 그것을 요 살 속에다가 피하 지방 있는 살 속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서히 호르몬 약물이 배출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 약물은 레보노게스테롤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량을 갖다가 분비를 해서 배란을 갖다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질 피임 링, 이름은 누바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자궁 안쪽에다가 이제 장치를 해서 그래서 여성 호르몬, 황체 호르몬 소량 분비를 함으로써 배란을 억제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또 피임 패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아플 때 밖에 이제 패치, 파스 형태로 되어 있는 패치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피임 패치를 부착을 시키면은 그 피임 패치에 있었던 그 호르몬 제제가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을 갖다 서서히 분비시켜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돼서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유형의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형태는 첫 번째가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제라고 하는 임플라논이에요. 보통 한 40mm니까 한 4cm 정도, 성냥개피 정도 길이, 성냥개피보다 조금 짧은 길이 그런 정도인데요. 주로 어디냐면 이 팔 안쪽에,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왜 호치키스처럼 생긴 그런 걸로 이렇게 탁하라고 하는 걸로 탁 치면은 그 안에 이렇게 해서 탁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 그 안에서 이제 서서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배란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임 패치 붙이는 거요. 이렇게 이제 아랫배 쪽에다 붙여 놓으면 거기서 서서히 약물이 침투가 돼가지고 배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경질 피임링, 누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 안쪽에 자궁 입구 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링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거기서 서서히 약물이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난자와 관련된 여성의 이제 피임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영구적 차단, 뭐 배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에도 난자의 공급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걸로 난관 수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까
남성의 경우 정관 결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성의 경우도 난관 결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관을 갖다가 자르는 거예요. 난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갖다가 딱 잘라 놓으면은 더 이상 배란이 돼도 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묶어 놓는 거예요. 묶는 게 결찰입니다. 그래서 난관을 자른 다음에 양쪽을 묶어 놓는 이것을 난관 결찰술이라고 하는데 피임 효과가 거의 뭐 영구적, 뭐 세상에 영구적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건 이제 반영구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저걸 풀어가지고 이어놓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피임 효과가 거의 뭐 100%에 근접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제 난자를 갖다가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정을 갖다 방해하거나 또 네 번째가 착상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임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이나 착상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레보노게스트레리를 분비하는 그러한 이제 자궁 내 장치를 갖다가 이제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호르몬을 조절해서 그래서 요 수정 또는 착상을 갖다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배란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을 갖다가 성장시켜서 그래서 자궁에 착상이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인 임신으로 그래서 태아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궁 내막 성장을 갖다가 아예 그 방해를 해서 정상적으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상을 방해하는 그리고 또 자궁 내 정자 운동도 억제가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 자궁경관 점액의 점도도 증가를 시켜서 그래서 정자의 진행을 방해시키는 이러한 복합적인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레보노게스트렐 분비 그런 장치를 갖다 자궁 내에다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이죠. 요게 바로 저기 T자 형태로 보시면 그림에 잘 보이시나요? 자궁 안쪽에 약간의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저걸 갖다가 이제 장치를 해놓으면 저기에서 그런 이제 호르몬 성분을 가진 그 물질들이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궁 안쪽에 정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진입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점액질을 갖다가 농도를 갖다 높이거나 또는 자궁 내막을 갖다가 성장을 갖다가 방해를 해서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착상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또 자궁경관 점액을 갖다 끈끈하게 해서 수정란이 여기까지 못 오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레보노게스트렐 분비 장치를 갖다 자궁 안쪽에다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착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번째로 반영구적인 이제 차단으로 요거는 이제 여성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착상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리로 되어 있는 루프를 갖다가 자궁 내에다가 장치를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 저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저 나팔관으로부터 자궁으로 빠져나오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T자 형태를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혹시라도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저기에 막아 놓으니까는 아예 진입을 해서 수정이 되는 일도 없지만 수정이 혹시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밖으로 빠져서 그 다음에 자궁까지 와가지고 착상을 못하도록 아예 방해하는 그래서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성관계를 갖다가 가져가지고 혹시 임신이 될지도 모르는 경우에 응급적으로 어떤 이제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던 네 가지 방법 말고 뭐가 있냐면 이제 응급피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 가지 방법 중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응급피임법은 사후피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요 응급피임법의 경우에는 네, 이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후에 수일 내에 임신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에요. 바로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에서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혹시 수정이 된 다음에 수정란이 착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급 피임 약을 갖다가 복용하는 거예요. 요 응급 피임 약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갖다 조절하는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갖다 이제 조절하는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배란도 물론 이제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 자궁 내막의 성장을 갖다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착상을 아예 이제 방지하는 이제 그런 거고, 무방비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최대 5일까지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착상이 거의 안 돼서 임신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프로제스틴 제제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요거는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약을 갖다가 복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성관계를 하고서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예요. 이 경우는 이제 굳이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궁 점막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자궁 내벽의 출혈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착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한 것이 프로제스틴하고 에스트로겐 결합형 제제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그런 이제 응급 피임 약, 사후 피임 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리 자궁 내 피임 장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자궁 내 구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삽입을 함으로써 착상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응급 피임법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이 응급 피임 약은 그래서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한번 복용을 하면 그 효과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임신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궁 내에다가 이제 장치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응급 피임약의 경우에는 또 그 성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히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95% 이상의 피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하루가 더 지난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85%, 또 7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58%. 즉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피임시킬 수 있는, 응급 피임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진짜 응급한 상황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의 경우에는 뭐 플랜 B라든가 또 노레보라든가 노레보 원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거는 저렇게 이제 그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유효 성분이 1.5mg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질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틀, 3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경우가
요거로 나와 있는 것이 엘라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이제 약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농도가 굉장히 셉니다. 30mg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피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복용하는 데 굉장히 주의를 갖다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이외에 이제 기타 피임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기초 체온 측정법, 즉 이 배란 주기에 따라서 우리의 체온이 변화하는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체크를 함으로써 이제 배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다, 또는 배란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성관계를 갖다가 이제 피임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생리주기법이고요. 또는 점액을 갖다가 관찰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이제 배란 그 부분에 어떤 여성의 질내 이제 그 점액들의 농도가, 즉 점도가 이제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또 생리주기법, 그리고 질외사정법. 이제 사정을 통해서 정자들이 이제 배출이 돼가지고 여성의 이제 질 안쪽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난자를 만나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 바깥쪽에서 사정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그 피임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방법의 경우에는 실패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특히 질외사정법, 이거는 피임법이 아닌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피임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피임 종류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생리주기법이라고 해서 생리주기로 가임기 계산해서 안전할 때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질외사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다가 이제 밖으로 빼서 밖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피임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거 피임이 아닌 거예요? 네, 아예? 이거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서 더 속하지도 않네요.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성교육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두 가지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고 빼고 있어요. 네. 아예 빼는구나. 네, 질외사정은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거예요? 거의 실패율이 거의 뭐 30, 40% 정도 되죠. 진짜요? 제대로 해도. 그리고요, 그 사정을 할 때요, 사정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정하는 그 중간에 쿠팩도 나오고, 쿠팩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쿠팩 들어봤잖아요. 쿠팩이 뭐냐면 배우죠. 여러 가지 소변이 나올 때 남자들은 요도에 나오는 소변하고 저녁에 나오는 통로가 똑같잖아요. 소변에 나오는 통로를 처음에 이제 발기가 되면 하얀 약간 좀 묽은 약간 맑은 액체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소변을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그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도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정만 할 때만 나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는 중간에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서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의 피임률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지혜사정은 굉장히 또 낮잖아요. 그걸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걸 피임법이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겠네요. 특히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저 채팅방에서 그 질외사정으로 실패율 0% 도전하고 있다고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진짜 질외사정을 해가지고 진짜 한 몇백 번 했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건가요? 네. 진짜.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0%에 도전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선의돼서 여러분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질외사정이나 그런 피임법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많이 청소년들이 상담이 오냐면 임신됐다고. 살려달라고. 또 제가 건드렸는데 마이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타요.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그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정자가 들어가도 임신이 잘 돼요. 또 정자들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갔을 때 뭐 30대, 40대가 들어가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것도. 그래요? 네. 보통 반 이상은 질에서 다 죽는 거거든요. 사정하면 몸속에 사정을 해도. 끝까지 가는 거는 정말 극소수. 참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또 얘기하지만 자기가 뭐 잘한다, 뭐 잘 할 것이다 하는데 참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나중에 해서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네, 예, 진료의 사정은 절대로 피임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던 각 피임법의 성공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불임수술 아예 예, 난관을 갖다가 자른다라든가 정관을 갖다 잘라서 묶어놓은 상태, 이 경우가 거의 99%, 거의 100%에 가까운 그래도 영구 피임 방법에 이제 속하고 있고요. 먹는 피임약, 예, 여성이 먹는 경우에 거의 배란을 갖다 억제를 하는 그런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구 피임약이 98% 정도. 예, 그리고 남성이 많이 쓴다는 콘돔 85%. 예, 굉장히 높았을 때 85%예요. 예. 페미돔 80%. 굉장히 낮죠. 그렇죠?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지뢰 사정을 하게 되면은 70% 정도. 더 낮을 경우에는 60 몇 % 정도. 그러니까 3, 40%가 실패 확률이에요.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예 피임법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정제 아까 설명을 했었지만 이 경우도 굉장히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들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또 적응을 해야 될 테고, 전반적인 피임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의 선생님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갖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남녀 관계에서는 성생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 굉장히 성관계 연령도 자꾸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제대로 된 피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제일 기본이다 생각하면 돼요. 피임 방법을 일단 크게 그 영구 피임하고 조절하는 피임으로 볼 수 있고, 영구 피임은 뭐 남자가 하는 건 정관 수술이고 여자가 하는 건 난관 수술인데, 요즘 이제 보통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조절하는 피임이에요. 첫 번째로 그 젊은 여성들 한 20, 30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먹는 피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뭔가를 하는 거, 팔에 삽입하는 임플라놀이라는 피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 장치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루프, 이제 구리 루프죠. 또 하나는 똑같은 자궁 내 장치지만 호르몬을 이용하는 미레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똑같은 미레나랑 같은 기전인데 미레나보다 좀 더 호르몬 함량을 낮추고 그 미혼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궁 내 장치를 받을 수 있는 제이디스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피임 방법으로 복부 내 이제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피임의 경향을 보면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루프도 기계적인, 그러니까 구리 같은 이제 이물질을 처리해서 피임을 했는데, 요즘은 그 미레나든 제이디스든 임프라논이든 사야나든 다 먹는 피임약까지도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이죠. 피임약은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는 배란이 억제되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해서 혹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착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자궁 경부가 배란이 되면 점액이 변해서 정자가 통과가 쉽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면 자궁 경부 점액 상태가 끈적끈적해져서 자궁 경부를 정자가 잘 통과 못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새 피임법들은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피임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잘만 이용하면 99% 이상이거든요. 피임률이. 생리양도 줄거나 생리통도 없어지거나 아주 일부에서는 생리도 아예 이제 양이 줄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무월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폐경이 돼서 무월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난소 기능은 잘 유지되고 몸 안의 호르몬은 잘 유지되는데 생리만 안 한다면 요새같이 활동량이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수영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단지 불편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부정출혈이나 생리가 양이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뭐 짧게는 뭐 보름 아니면 길게는 한두 달, 3개월씩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환자분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그걸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생제는 미리 쓰기 전에 부작용이 날지 말지 이제 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이런 자궁내 장치나 이런 것들, 팔에 하는 것들은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가장 좋은 피임법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피임도 예전하고 달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면 수유도 물론 알아서 잘 수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유도 배우잖아요. 피임도 이렇게 피임 상담하고 배우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여성들 경우에 아까 말한 뭐 여드름도 있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고 생리 전에 예민해지고 생리통도 있고 이게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임약이 초이스예요. 상담하고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하는 게 초이스고, 그렇지 않고 난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친구 때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꼭 처방 피임약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일단은 사 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이제 시도해봐도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꾸준한 연인 관계인데 피임이 길어지거나 할 때는 피임약 외에도 임프라논이나 팔에 하는 임프라논이나 제이디스 같은 자궁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디스는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쓰라고, 그러니까 분만 경험이나 뭐 자궁을 전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한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르몬 함량도 떨어뜨리고 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산부인과에 와서 시술은 받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먹는 피임약에 위도 약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니글거리고 뭐 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장치 몸에 뭐 하는 것도 절대 꼭 뭐 나쁘지 않아요. 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정말 마음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상담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일단은 예전에 아까 말했듯이 피임약의 호르몬 함량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유방암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호르몬의 함량 자체가 유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니고, 결론적인 거는 유방암에 대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 외려 건강에 영향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외려 적다는 데이터도 일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방에 대한 영향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혈전 색전증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한 4사이클 정도만 지나가면 그런 위험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외려 이게 나는 피임약의 나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먹었다 끊었다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또 그런 혈전증의 위험도가 임신 때 혈전증이 생기는 영향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피임약의 효과는 피임약을 끊으면서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여성들의 나이, 그리고 성관계 횟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다고 가임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한 뒤에 그리고 피임약을 안 복용하지 않은 여성과의 그 이제 임신율도 다 데이터 있는데 보면 똑같아요. 피임약이 요즘은 굉장히 그 호르몬 함량이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먹어서 아까 말했듯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92%, 뭐 99%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임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중간에 피임약을 복용해서 임신인 줄 모르고 먹다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피임약이 기형을 유발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하고서 본인이 그냥 충분히 납득을 하고 유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기형 유발률은 그런 약이 전혀 없이 또 기형 유발률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형 유발 그것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임약으로 인한 기형 유발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피임이라는 거는 남녀가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피임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더블 더치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콘돔 쓰고 여자들은 피임약을 쓰는 문화가 이미 다 정착돼 있는데 우리는 이 제대로 된 피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보면 여성들이 자기가 한테 가장 중요한 피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 맡기는 거, 그리고 콘돔 쓰겠거니 아니면 뭐 지레사정했다 그러면 다 잘했거니 그렇게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은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임은 여성들이 정말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주도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명심하고 건강한 피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기본이라는 걸 명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전문의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그 상세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오해,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생명전쟁 6차 시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